네,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조원우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43번에서 45번 출제됐던 박일로의 상사곡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코멘트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참 진짜 그리움이라는 테마 뭐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성의 있고 디테일하게도 얘기했습니다, 같이. 너무 그립네. 자, 그래서 그리움의 테마다. 그리고 각 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표현 방법이 굉장히 뭐 많이 쓰였는데 뭐 돌고 도는 표현 방법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항상 고정 시각 제목 확인해 주시는 거 습관에 좀 들여주세요. 뭐 제목에서 뭐가 안 나오면 말고. 상사곡,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잖아.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임을 그리워하는 테마, 딱 전형적인 임을 그리워하는 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인데 상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좀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전에 했던 우리 일동장가라든지 연행가,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원사시가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에 비해 맥을 쭉 이어가면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목에서부터 금방 잡히기 때문에 엄청 다채로운 예시를 들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단어가 더 전반적으로 다른 작품보다 쉽게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내 피드백 때 한번 여쭤볼게. 자, 그 다음에 문제 난도는 역시 평이했습니다. 자, 오늘 얻어갈 거 상사의 테마, 보고 싶다, 그리움의 테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화법과 표현의 루틴, 이 작품 말고도 이제 임을 그리워하는 테마의 가사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계속 표현이 이루어질지 그런 걸 좀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표현 방법도 소화를 하시길 바라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들어가자. 자,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자, 자기 서럽다는 얘기 할 것 같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자, 나는 나의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워서 서럽습니다. 자, 뭐 당연한 거지만 상황은 이쯤에서 나왔습니다. 임의 부재. 자, 이번에도 결핍의 상황은 임의 부재 상황이네요. 내가 사랑하는 임의 부재의 상황.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서러움. 자, 쭉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양대의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뭐 누대겠죠? 거기 아무튼 뭐 공간이고, 거기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아직도 안 내렸다는 뜻이겠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있다. 거울도 녹이 슬었네요. 티끌 속에 묻혀있다. 반쪽 거울인 이유도 있겠죠. 님과 내가 우리 항상 이제 거울을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거울을 나눠 갖고 하잖아. 근데 뭐 유추를 해본다면은 임도 거울 반쪽을 갖고 있고 나도 거울 반쪽을 갖고 있겠죠. 합쳐지면 이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녹이 슬었어. 꽤 됐단 얘기겠지. 이제 헤어진 지. 티끌 속에 묻혀있다. 자, 맥락 이어갑니다. 청조도 아니오고 배간도 그쳤으니. 자, 배간은 기록이에요. 그쳤으니 소식을 전해줄 새들이겠지? 소식도 못 듣거늘 당연히 임의 모습 보겠는가. 못 본다 이거지. 자,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뭐 꽃 핀 아침 그리고 달이 뜬 저녁이겠죠. 아무튼 뭐 조석하면 아침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그리워할 뿐이로다. 자, 역시 상황, 임의 부재의 상황, 서러운 정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어 이제나 있자 한들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서러워 아니 그리워할수냐. 그래서 이제 있자 해도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눈에 밟히는 게 문제야. 눈에 밟히거늘. 그래서 반응은 또 서러워요. 서러워 아니 그리워 하겠냐. 그러니까 자, 서리법이고 그립다 이 얘기죠. 그립다. 자,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다.
자, 하루가 매우 길다. 원수가 원수 아니라 못 있는 게 원수로다. 와우, AABA 구조인 줄 알았네요. 그치? 자, 원수가 원수 아니라 이 졸라 보고 싶은 임도 겁나 원수 같은 놈인데, 근데 못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원수인 거지. 자, 사택망쳐는 거 어떤 사람인고. 자, 그 문제에서 힌트가 있으니까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엔들 아니가랴. 자, 진초 보면은 진나라 초나라 지역, 그러니까 매우 먼 곳, 매우 먼 곳인들 아니가랴 역시 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 있는 곳 알고자,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무심하고 쉽게 있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자, 무심하고 쉽게 있는 법 매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야. 그거를 배워나 보고 싶구나 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무심하고 쉽게 있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양한 총명 해보시면 듣거나 본 거는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임양한 총명은 사광인데 미칠 소냐. 잠깐 요 사광은 좀 보고 갈게요. 사광 춘추시대 진나라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료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아무튼 기억력이 겁나 뛰어났던 애인가봐. 자, 임향한 총명이야 사광인데 미칠 소냐.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총명,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화자랑 그 전설 속의 기억력이 좋다는 사광, 누가 더 크다고? 화자가 더 크대. 누굴 향한 총명? 근데 임을 향한 총명이야. 그니까 자, 요 얘기를 한 건 뭘 의미하려는 거겠어요? 기억이 지워지질 않는다. 기억이 지워지질 않는다. 자, 그래서 그거를 사광이라는 전설 속에 그 인물까지 데려와서 자기의 임에 대한 기억이 너무 또렷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총명이죠. 이 총명도 병이 돼요. 날이 갈수록 짙어가니, 점점 시간이 지나도 짙어가기만 하는 총명입니다. 그래서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왠지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수척한 얼굴이 시름겨워 검어가니, 자, 수척하다 못해 저 까매지고 있어요.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한 먹어도 효험 없다. 우리 청심원 뭐야? 그 우황 청심원 있잖아. 그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약이고. 좀 원래 뭐 이제 중풍 같은 거 다스릴 때 쓰던 약인데, 우리 청심원 먹으면 진정되죠? 좀 진정되는, 아무튼 뭐 멘탈을 다스릴 그런 약인데, 그 청심원 수합한 먹어도 효험이 없다. 자, 고황에 든 병을 편작인들 고칠 수냐. 자, 편작도 봐줄게요. 편작 전국시대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함. 와우. 그러니까 거의 뭐 중국 전설상 최고의 명이죠. 우리 그 중국에서 이렇게 최고의 의사로 칭송받는 캐릭터가 보통 두 사람이 종종 나오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는 허준이 있었듯이 중국 옛날에는 편작 이 사람이랑, 그다음 뭐 화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삼국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화타도 삼국지 그 소설 내에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명의로 이제 소문나 있는 이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그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이런 상사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들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오더라도 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거 어떡하냐라는 식의 표현을 항상 합니다. 자, 아무튼 편작인데 고칠 수냐. 그리고 이 편작이란 이 의사는 우리 삼위인곡에도 나오죠. 삼위인곡에도 나오고, 자, 그 편작인데 고칠 수냐 했으니까 편작도 고칠 수 없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뭐 흔히 뭐 내신에서 이야기하면 뭐 과장법 이런 얘기 하지만, 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죽지도 못해. 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이렇게 참 죽는 것도 힘들고 죽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고통이다.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테마가 또 어디 있었냐면 우리 최근에 수능 특강에서 그리움의 테마를 가진 유명한 국민가사 하나 했었습니다. 네, 규원가. 규원가에서도 차라리 그립지나 말아야 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뭐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자 맺었던가. 이렇게 된 게 뭔데 근데? 뭐 부재로 인한 그리움, 즉 헤어져 있는 상황. 처음 인연을 맺을 때는 이런 상황을 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나중에 헤어지는 걸 위해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만남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맺었던가. 비익조 부부되어 열리지 숲을 아래. 자, 뭐 열리지는 공간이겠죠. 숲을 아래 나무 얼고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 망정. 그래서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저승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을 안 보기를 원했는데, 자, 동과 서에 따로따로 살고 있네요.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야, 얘네 또 불러왔다. 야. 천상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만은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만은. 이거 그때 그 작가 아닙니다. 근데 역시 우리 항상 이렇게 누구를 그리워하는 결핍으로 인해 그리워하는 테마를 이야기할 때 뭔가 지금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전설 속에 혹은 고사 속의 옛날 이야기 속에 자기의 처지랑 비슷했던 애들이 있거든.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견우직녀, 옥황상제 때문에 이제 은하수를 사이에 넣고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게 허락이 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작교, 까마귀 까치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오작교에서 언제 만나죠? 7월 7석에 한 번 만나잖아. 그래서 천상의 인간 중에 견우직녀를 불쌍하다 하건만은 그래도 걔는 좀 낫다 이거지.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만은. 애달프구나. 자, 감정의 직접 제시입니다. 자,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 거. 그럼 이 몇 은하는 뭐 장애물이 되겠고요. 일단 견우직녀가 은하가 가려서 못 보거든요, 일단은. 근데 걔네는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않고 만나죠. 만나게 되죠. 방금 내가 쓴 워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어떻다 우리님은 무슨 약속 가력간데. 자, 이거 규원가에서도 역시 그대로 나왔던 테마입니다.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 자꾸 내가 규원가를 꺼내고 있죠? 얘기하면서 계속 규원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상사를 테마로 잡고 있는 이런 시들, 상사를 테마로 잡고 있는 시들이 지금 견우직녀를 갖다 쓴 것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 3위인곡도 정철의 시였는데 이 편작이 등장했었잖아요. 뭔가 이미 그립다. 그래서 나의 병을 어떡하지? 이를 보고 싶은 나의 병을 어떡하지? 그런 편작 화타 데려오는 경우가 높고, 그리고 우리 처지는 지금 짝을 잃은 새들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관습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러운 존재가 하나 나오는 거야.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전세 속의 인물들 견우직녀. 그러니까 이 박인로라는 사람이 상사곡을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쓴 그 유일한 표현 방법, 그런 게 아니란 얘기겠죠. 내가 그 고전시가 고전 소설의 말투 혹은 테마 그리고 뭐 표현 방법들이 돌고 돈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돌고 도는 게 나중에 내공으로 쌓일 것인데, 그 쌓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문이 지금까지 했던 최근 지문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뭐 쉽다 어렵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금방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어려운 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쉽든 어렵든 여러분이 여기서 이 지문을 정밀 분석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100%
거의 비슷한 분량일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맞았다 틀렸다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니? 19, 20, 21번에 지문을 뜯어 먹으세요. 그래서 이 지문 안에 오늘의 시사점은 이 상사의 테마. 이 상사의 테마. 그래서 여기서 쓰인 뭐 편작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출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뭐 그 견우직녀를 인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오늘 한 걸음 더 익숙해지고 한 단계 더 내공이 쌓이시길 바랍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참, 이 박인로의 상사곡은 지금 임을 사모하는 심정을 노래한 박인로의 작품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 여자가 지금 매정하게 떠나버린 그 남친을 되게 그리워하는 지금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셨을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역시 이 사랑하는 사람임은요 임금이고요. 자, 그럼 이제 느낌 오죠? 그럼 화자는 신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화자가 임에 대한 사랑이 신하가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충신이 사랑하는 노래 주인을 충신 연주지사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자, 적절한 거. 그래서 아까 장부란 얘기를 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까 장부가 나도 장부로서 잘못하면 브로맨스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사랑하는 님이 여자거나 해야 되는데 아까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충신 연주지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적절한 거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자, 자문자답 방식으로, 자, 자문자답 방식이 뭡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이 자문자답이다. 한자 잘 쓰죠. 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초장부터 나오네.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등에게 서러운가? 의문.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대답. 자, 나왔죠? 여기서 잡아줘 버릴게요. 그리움 부각하고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나왔는데요? 근데 뭐 한 군데 나왔잖아. 나머지 아셔야 됩니다.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님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자, 풍자의 기법 쓰이지 않았죠. 풍자의 기법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비판적 태도. 그래서 이임을 까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진 않았다. 다음에 언어 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말장난, 언어 유희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일단 원수가 원수 아니라 못 있는 게 원수로다. 지금 반복을 통해 비슷한 발음의 반복을 통해 말장난을 했다고. 자, 뭐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여기서 현실을 수용한 적이 있나? 현실에 대한 한탄을 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별로 인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게 맞지? 자, 수용이 뭔지 알지? 그래, 난 이제 좀 이별해도 되지 뭐 라는 식의 받아들이는 태도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수용, 그냥 아픔까지인지 아니면, 그리고 우리 아픔이 나오고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 아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반응이 몇 가지가 있겠죠. 아픈 후에 반응이 나올 때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용해버리는 어떤 태도가 나오거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극복이든 수용이든 하는 워딩들은 반응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그 아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반응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반응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감정 그 자체인지, 아니면은 그 감정 후 그 감정에 대한 어떤 대응이 나오는 건지, 이건 다른 문제니까 단계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선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의태어를 나열하여, 일단 의태어를 나열하고 있지 않고요.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뭐 새들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소재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몇 은하가 가려서 이렇게 못 보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한 부분들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의태어를 나열하지 않았다. 자, 반어적 표현 없었죠? 딱 봐도 없었죠? 다시 한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아, 이제 좀 안 보고 싶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다. 자, 납득되셨으면 20번 넘어갈게요. 자, 기억부터 미음. 화자의 정서 문제인데, 자, 시구를 통한 화자의 정서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들어가 본다. 기억. 화조월석에 오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자, 꽃피는 아침과 달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까지 맞죠.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다. 자, 아까 내가 뭐 설명을 했어요. 아침 저녁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꽃피는 아침과 달밝은 밤이라고 여기 제시해줬잖아. 그러면 납득하셔야죠. 요거 그 자체로. 요거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경치가 좋은 시절, 그러면 요거 연결되죠. 그 다음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그렇구나. 그리고 좋은 때구나 이게.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뭐 부정할 수 없네. 2번 니은.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다. 짧은 동안에 나타내는 하루, 그렇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긴 시간에 나타내는 3년, 그렇죠. 3년은 훨씬 길죠. 시어의 대비를 통해 부정할 수 없네. 얘기할 수 있네.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 표출하고 있다. 오케이. 우리 지금 되게 차근차근 하잖아. 이 차근차근이 여러분 의식 속에서는 한 요것의 한 5배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빨리 보시는 거야. 자, 디귿.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 그렇죠. 하나는 수면이고 하나는 먹는 거니까.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밥 못 먹고 잠 못 잔다 했으니까 고통 부정할 수 없네. 4번 리얼.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자 맺었냐. 리얼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일이 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들어. 잠깐만. 인연을 맺었던 처음, 오케이. 그 다음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일이 되자는 통해, 여기까지 맞죠. 근데 임과의 예정된 이별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일이 되는 게 애초에 운명적으로 예정되었었다라는 건데, 이거 틀린 말이잖아.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니 누가 헤어지려고 사귀는 걸 해. 괜찮아요? 그래서 예정된 이별, 잘못된 워딩이라 자, 지워주시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미음.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냐.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오케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 이게 뭐야 이거? 못 봐서 슬프다는 거잖아. 뭐야? 아무것도 아닌 선지네요. 당연히 맞는 말. 자, 넘겨서 21번. 고사들이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 보시면 청족. 소식을 전해주는 새. 사택망쳐. 아내를 깜빡 두고 가는 거. 이사할 때 아내를 두고 가. 관심이 없는 거죠. 사광. 청각 능력이 우수해. 아까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던 거 기억납니다. 편장. 명의, 의사야. 그래서 뭐 오장에 투시하는 경지. 비익조.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짝이 필수네요. 짝 필수. 반쪽짜리 샘쌍둥이 같은 건가?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A를 활용한 건 A.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자, 요걸로만 볼 수 있냐 우리? 자, 요 보기에서 중요한 거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래도 첫 번째는 지문 맥락에 먼저 근거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이들의 의미를 활용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가 선지가 돼야 됩니다. 선지의 진술을 이제 OX할 근거가 돼야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돌아가라고. A. 청조도 아니오고 배간도 그쳤으니. 자, 그래서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오케이. 1번 맞는 말. 2번 B를 활용한 거, 사택망처를 활용한 건 사택망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사할 때 아내를 깜빡 두고 가는 게 부러울 정도로. 자, 사택망처 부분 보시면 사택망처 어떤 사람이냐,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엔들 아니가랴. 그리고 앞에 보시면 못 잊는 게 원수다. 나는 못 잊어서 문제잖아. 이 사택망처는 졸라 잘 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맥락 맞지요. C. 사광.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다.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을 했죠. 자, D. 편작. 얘기했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편작마저 의사마저 명의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 얘기했습니다. 2. 비익조. 이를 활용한 건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 잠깐만 찝찝한 게 있는데, 재회할 운명이면 말하려는 건지 이를 가볼게. 비익조 부부되어 열리지 숲풀 아래 나무 열매 먹을 망정. 이승동하는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는데. 자, 그러니까 불완전한 두 대상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의 존재가 되어 행복이 지속되길 원했는데 근데 따로 살고 있다 이 얘기 아냐. 자, 그러니까 재회할 운명 지워주시고, 그럼 뭐까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이를 활용한 건 함께하고 싶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걸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을 지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져가야 되는 건 상사의 테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미 그립다라는 시가 나왔을 때 비슷한 관습적 표현이나 화법 그리고 표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주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모르는 단어 혹은 해석 안 된 구문, 그리고 선지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사고의 흐름에서 좀 질문이 있는 것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피드백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